안녕하십니까. 호텔 인적 자원 관리론 강의를 맡은 김호성 교수라고 합니다. 어, 그, 뭐, 처음 뵙겠습니다. 근데 이제 자세한 인사는 이제 다음 대면 수업 때 하시고, 일단 수업을 이제 비대면인 이제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호텔 인적 자원 관리론의 이제 제 8장 호텔 임금 관리를 보시면 이제 1절 어, 임금 관리의 의의가 나옵니다. 이제 이번에 학습할 내용들을 일단 이번 시간에 보시면은 호텔 임금 관리의 의의, 그 임금의 개념, 그리고 이제 봉급 또는 급여, 그리고 기본급, 그리고 수당, 장려금, 그리고 급여, 통상임금, 그리고 평균임금, 그리고 임금 관리의 목적, 만 이 정도를 이번 시간에 이제 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절 임금 관리의 의의,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임금의 개념을 이제 보시면은 어, 임금이란 근로자가 기업에 기여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화폐적 보수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월급 뭐 이런 것들을 다 뭐 기본급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칭하는 말이겠죠. 그리고 이제 봉급 또는 급여 이렇게 되는데 봉급은 임금보다 그 의미가 좁게 해석되는 개념으로 주로 정신노동을 하는 사무 관리직 근로자에게 비교적 장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주급이나 월급 또는 연봉 등의 형태로 지급되는 급부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무나 관리직 근로자에게는 뭐 주급이란 개념은 잘 없죠. 거의 이제 월급의 형태고 또 이제 연봉이라는 큰 개념 안에서 이제 그 안에 월급으로 소급돼 가지고 지급하는 형태로 가죠. 요거 좀 알아두시면 이제 이게 조금 봉급하고 급여 요 중에서 이제 봉급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임금보다 그 의미가 이제 좁게 해석되는 개념입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신 노동을 하는 사무관리직 근로자에게 비교적 장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이제 주급이나 월급 또는 연봉 형태로 지급되는 이제 급료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잘 많이 나오죠. 이제 이거는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 기본급이란 이제 베이스 페이라고 흔히 이제 말하죠. 이제 기준 임금 또는 이제 본봉이라고 하며 이제 조직체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조직 구성원에 대해 공통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보상을 말합니다. 이제 네, 기본급은 이제 구성원의 이제 개인적 특성, 그 근무 요소라든지 이제 학력, 경험 등이나 직무의 특성 또는 직무 수행 능력 등의 가치를 반영하여 이제 주로 결정을 하고요. 구성원 개개인의 노력이나 성과와는 관계없이 개인적 특성이나 직무 특성 또는 직무 수행 능력이 비슷한 구성원들에게 비슷한 급료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급은 이제 여러 항목 중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어, 상여금이나 퇴직금의 이제 산정 기준이 됩니다. 이런 말은 제가 나중에 이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더 여기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이제 수당이죠. 수당은 이제 기본급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보완하고 조정하기 위해 기본급에 이제 부과하여 지급되는 이제 임금을 말합니다. 뭐 예를 들면 수당의 종류란 것들은 제법 뭐 많이 있겠죠. 뭐 야근 수당. 내가 하루에 8시간 근무했는데 뭐 초과 근무를 어 뭐 했으면 예를 들면 제 뭐 기본급이 뭐 예를 들면 뭐 160만 원이다. 그러면 기본급에 이제 나누기 예를 들면 근무 일수를 뭐 22일을 할 수도 있고 뭐 21일 뭐 법적으로 정해진 대로 나눠서 시급을 계산합니다. 그럼 그 시급에 뭐 곱하기 1.5배 뭐 이렇게 하면 연장 수당이 발생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 나의 연장 수당이나 뭐 이런 거 이제 예를 들면 모든 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 기본급이 제일 중요하겠죠. 요런 것들을 말합니다. 뭐 수당이라는 건 종류가 많습니다. 뭐 연장 수당, 뭐 야근 수당이 뭐 연장 수당이겠죠. 연장 수당도 있고 뭐 일요일에 근무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붙는 수당이 또 있겠죠. 뭐 거기는 1.5배보다 더 붙죠. 뭐 곱하기 1.8이 될지 아니면은 뭐 곱하기 2가 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이제 그 따라서 근무 형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틀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려금이 있죠. 이제 장려금이란 이제 구성원 조직 구성원들의 성과를 자극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이제 급료를 말하죠. 급부를 말하죠. 어, 예를 들면 이제 이러한 장려급은 이제 개인의 성과와 집단 조직 전체의 성과 등에 따라 이제 지급될 수 있고 이 모든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될 수도 있죠. 그리고 단기 성과와 장기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장려급을 이제 상여금이라고 하죠. 뭐 보너스 몇백 프로, 200% 뭐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성과급 그리고 성과 배분 뭐 등의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죠. 이런 것들 어, 한마디로 인센티브죠. 인센티브 뭐 얼마를 준다 뭐 이런 것들 뭐 중요하죠. 회사에서는 뭐 동기부여라든지 뭐 더 열심히 뭐 성과를 낼 수 있게끔 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이런 장려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급여가 나오죠. 다음에 보시면은 급여는 이제 보수 또는 급여 등과 호환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개념으로 이제 임금과 거의 동일한 개념. 일반적으로 복리후생을 제외한 모든 금전적인 보상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제 통상임금을 보시면 이제 통상임금은 이제 시간 외, 야간, 휴일, 근로자의 할증임금, 연차, 유급휴가 수당 등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31조 1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통상임금은 이제 중요하죠. 통상임금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은 이제 왜 중요하냐면 어, 금방 또 말씀드렸지만 근로기준법 31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라고 했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31조 1항의 내용을 보시면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 1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상당히 넓죠. 왜? 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왜 통상임금이 중요하냐면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갖고 이런 것들 시간 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시간 외가 나왔던 게 어,
이제 수당, 시간, 예, 그 수당이죠. 시간 외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장 수당, 야간 수당, 아까도 말씀드렸죠. 야간에 일을 하게 되면 뭐 곱하기 1.8이 된다든지 1.5가 된다든지 연장을 하게 돼. 야간 수당이 연장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죠. 1.5가 된다든지 뭐 그래서 공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의 늦게까지 일하시죠. 왜냐하면 이제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그 보통 퇴근을 하는 게 12시간 일을 하시는 게 일단 그분들이 기본급이 낮아요. 기본급이 낮다 보니 이제 8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원래 그 기본급에 그 뭐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뭐 250이다 라고 한다면 그, 그 기본급에서 곱하기 1.5배가 발생되겠죠. 그 뭐 8시간 근무 후에. 그러니까 그 정도를 벌어야 또 늦게까지 일을 해야 이런 수당이 붙어서 이제 자기 월급이 뭐 자기 통 받는 금액이 뭐 한 400, 500 뭐 이렇게 가까이 되니까 자녀들을 이제 부양하기 위해서는 뭐 그렇게 늦게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을 산정할 때 어, 제일 이제 기본이 되는 게 통상 임금이죠. 법적으로 이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이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제 같은 경우도 이제 음, 그 예를 들면 제 같은 경우도 그게 되겠죠. 그 김해 시나 예를 들면 이제 뭐 시 단위에서 이렇게 그 원가 계산을 해달라는 의뢰를 좀 받습니다. 예를 들면 뭐 화장실에 뭐 이제 김해시에서 예를 들면 관리를 하는 뭐 공중 화장실이 뭐 총 뭐 55개 뭐 100개 가까이 있다라고 했을 때 뭐 지금 2020년도인데 2021년도 거를 원가를 계산을 해달라라는 의뢰를 받죠. 그럴 때는 그 원가 계산 안에 뭐 화장실에 대한 뭐 변기라든지 예를 들면 기타 뭐 소변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개수 파악을 다 해서 뭐 그런 것들도 계산 다 하겠죠. 근데 그 사실 그런 것보다 제일 크게 이제 좌우되는 원가에서는 다 인건비죠. 뭐 예를 들면 올해는 뭐 최저시급이 뭐 8천 뭐 700 뭐 얼마인데 내년 2021년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한 200원 올랐죠. 8,700, 8천 뭐 얼마일 거예요. 한 200원도 올랐어요. 그렇게 최저시급을 오른 걸로 해서 다 계산을 해주죠. 근데 그 최저시급의 뭐 이렇게 최저시급을 국가에서 계산할 때 그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갖고 오고 뭐 하는 것들이 이제 보면 다 통상임금이 이제 기준이 되겠죠. 뭐 얼마씩 받는다. 어떤 직종의 근로자들은 뭐 이렇게 한다. 이런 것들을 다 이런 것들 데이터를 취합해서 최저임금을 이제 그 산정을 할 때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하겠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통상임금과 또 비교되는 이제 평균임금이죠. 좀 말이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비슷하고 그런데 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비교를 해두시면 나중에 좋을 것 같고 어, 이런 것들을 이제 아셔야 나중에 사회에 나가셔서 이제 뭐 호텔이라든지 뭐 서비스 업종에 이제 우리 특히 호텔이니까 호텔은 뭐 서비스의 최저점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힘든 이제 그 정신노동도 하실 거고 막 이래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잘 알아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임금 협상이나 뭐 이런 거 하실 때 그리고 내가 지금 얼마에 얼마를 받고 있구나. 내년에는 좀 더 내가 노력을 해서 성과를 올려서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우리 회사는 뭐 성과급을 뭐 어떻게 지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평균 임금이란 이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기도 하며 퇴직금, 재해, 보상금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매월 실질적으로 받는 임금을 뜻하죠. 이런 것들이 평균 임금이 되겠습니다. 이제 근로기준법에서는 이제 근로기준법에도 이게 나오죠. 그래서 평균 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 뭐 퇴직금 뭐 이런 거 산정을 할 때는 필요하겠죠. 퇴직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직전 3개월간의 근로자에서 뭐 그거를 평균 임금을 산정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평균 임금, 통상 임금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법으로도 근거를 명시를 하고 있으니까 기준을 삼으라고. 예. 그리고 음, 임금 관리에 이제 의의를 보시면 이제 임금 관리의 목적이죠. 이제 목적을 보시면은 왜 임금 관리를 해야 되냐? 임금 관리는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상호 이익을 방향으로 임금 제도를 형성함으로써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사협력에 의한 조직의 생산성 증진과 직원들의 생활 향상을 달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목적은 뭐 물론 이제 이게 뭐 큰 베이스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내가 어떻게 내년도나 아니면 내가 들어갈 때 임금 협상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평균 임금이 얼마고 뭐 수당이 얼마고 장려금이 얼마다 들어갈 때 이제 총무부서나 뭐 이런 데서 설명을 해주시겠죠. 근로계약서를 쓸 때 그때 자기가 요것도 꼼꼼하게 보시고 해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그 사람들과 협상이죠. 또뭐 아니면 뭐 내가 이 정도 일을 할 수 있는데 뭐 요렇게 하니까 이 정도는 뭐 기본급을 좀 더 해달라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이제 수당 뭐 예를 들면 큰 회사들은 뭐 그렇게 뭐 이제 내규에 뭐 정해져 있으니까 뭐 크게 그러 하지는 않을 건데 약간 중소기업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뭐 이제 대표랑 직접적으로 임금 협상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 가지고 협상을 잘 하려면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 임금은 이제 기업의 가치 창출의 목적과 직원 생활 향상의 목적에 이제 부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임금 체계가 효율적으로 이제 설계되고 운영되기 위하여는 이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잠시 한번 보실까요? 이제 어떠한 이제 요건을 이제 갖추어 있어야 되냐면 적절성, 적절성이란 임금 체계는 사회 경제와 노사 관계 및 법규의 관점에서 이제 그리고 그 조직체 전체의 관점에서 적절한 임금 수준을 이제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정성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공정성은 이제 조직체 전반적인 임금 수준뿐만 아니라 구성원 각자에게 또 그의 노력, 능력, 기술 등 여러 기준에 따라 이제 공정한 임금이 이제 지불되어야 되겠죠. 뭐 누구는 뭐 내보다 일 못하는데 내보다 더 월급 많이 받는 것 같고 뭐 내보다 능력이 없는데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겠죠. 뭐 살다 보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 뭐 진짜로 공정하게 뭐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공정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균형은 이제 임금은 이제 기준 임금 및 각종 수당 등에서 균형 있는 이제 패키지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기본급은 낮은데 뭐 수당이 높다. 뭐 이러면 맨날 야근해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막 왜 기본급이 아주 낮게 책정이 돼 있으면 생활하는 데가 너무 이제 생활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는 말 그대로 악용하는 것밖에 안 되겠죠. 뭐 남아서 무조건 뭐 8시간 이상을 해야 어 받아갈 수 많은 돈을 받아갈 수 있다. 라고 구성을 해놓으면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해야 되는 구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균형 있는 이런 것들의 패키지를 구성해야 됩니다. 뭐 수당하고 뭐 너무 차이가 나도 안 되고요. 기준 임금에서 기준으로 해서 법적으로 정해놓은 예를 들면 뭐 야간 수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배 그리고 뭐 휴일 수당은 뭐 1.8배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는 대로 그 왜 정해놨겠어요? 그 국가에서 다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 정도의 이런 균형적인 균형을 맞추라는 의미에서 그 정도로 이제 법적으로 산출식을 정해놨죠. 그리고 비용 효율성은 이제